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2025년 교정학 전체적인 강의를 맡게 된 박상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정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할 때 세 가지 정도를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목표를 갖다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1등으로 합격할 것인가, 아니면 뭐예요? 중간에 이제 합격 점수를 충분히 해서 중간 정도에 합격할 것인가, 아니면 뭐예요? 간신히 합격할 것인가. 이건 전략적으로 시관, 자기의 평소 때의 어떤 재능적인 측면,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돼요. 목표를 정확하게 하셔서 내가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건지, 아니면 뭐예요? 중간 정도 득점으로 합격할 건지, 아니면 뭐예요? 거의 합격선에 뭐예요? 커트라인을 목표로 할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좀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한 번에 극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50점 맞던 사람이 100점 맞는다,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이제 그러니까 목표를 확실하게 하자. 예? 목표를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내 상황을 보고 목표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했을 때 점수가 이제 교정학 점수가 뭐 100점이다, 90점이다, 80점이다,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제가 통계적으로 이제 지금 해봤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20 만약에 3년 그 다음에 2024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득점 10% 안에 들어서면 2023년이면 만약에 90점대가 있었어요. 2023년에 예를 들어서 2024년에는 뭐예요? 고득점대가 80점대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어느 해에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 같은 경우에는 더 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내가 상대평가기 때문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퍼센트 안에 내 점수가 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교정학 시험을 볼 때 70점을 맞았다. 근데 상위 뭐예요? 5% 안에 들거든요, 그 성적이면. 그럼 결국 뭐예요? 그 전에는 70점 갖고 뭐야? 5% 안에 못 듭니다. 뭐 15% 안에 들었다. 그럼 결국은 뭐야?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점수보다는 내가 남들보다 웬만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라. 목표라는 게 점수는 있겠지만 제가 뭐 제시를 하면 2024년 기준으로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굉장히 고득점입니다. 2024년도가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그럼 내가 2024 기준에 70점을 맞을 수 있는 공부 능력만 갖추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죠? 목표를 구체화해서 가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점수라는 거는 뭐예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점수에서 뭐 90점, 100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점수는 남들보다 잘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객관적으로 그냥 점수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확신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확신 있는 노력. 우리가 이제 내가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떨어지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불안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강의도 듣는 거고,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죠? 그 일타강사도 찾는 거고, 그죠? 불안하기 때문에 점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양한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봤던 부분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내가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략을 잘 짜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로드를 가면 합격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믿음, 또 강사에 대한 믿음, 또 교재에 대한 믿음.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합격에 다가가는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 카페에 박상민 교정학 범죄학 교실에 가면은 학생들 합격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합격기가 되게 많은데 평균적으로 다른 선생님들 카페에 보시면은 제가 일부러 합격기 쓰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강요하거나 하면 합격기 써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가장 합격기가 많습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비교적 제가 아주 잘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학생들이 저한테 합격자가 비교적 전체 평균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객관적인 지표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하는 거고, 최소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확신, 저에 대해서 100%는 아니겠지만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가장 많고, 그렇죠? 그 학생들이 같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제가 기준에서 제가 강의하는 수준에서 거기서부터 못 보게 되면 같이 못 보는 거고, 잘 보게 되면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점유율이 높은 강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리스크가 덜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스마트폰 선택할 때 뭐예요? 사과사라든지 뭐예요? 갤럭시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AS가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확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에 대한 확신은 저희 메가에서 오시면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은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과연 내가 1년을 꾸준하게 계획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확신이란 건요, 무조건 합격하겠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간 도달하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그러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조금 삐그러져도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거든요. 그쪽으로 가다 보면 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도에 이제 교정직 좀 더 많이 뽑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축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서는 지금 인원이 좀 부족하고요. 교도소를 증설하기 때문에 또 퇴직 인원도 많아서 최대한 많이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 신청을 하는 거고 예산만 충분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듯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직렬보다는 아마 좀 유리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안직에서 인원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다른 인원은 줄이더라도 이쪽은 좀 줄이지 않는 방향 쪽으로 갈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꾸준히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럼 첫 번째 거, 두 번째, 세 번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면 필기 합격하시면 그 다음에 체력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보시는데 제가 면접까지 다 커버를 해드립니다. 면접 자료도 다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시고 할 수가 있어요. 면접은 제가 미리 공략을 해놔서 올해부터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연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만 보셔도 충분히 합격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저 믿고 따라오시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에 제 카페에 이제 합격기들 선배들 합격기 보시면 7999 모두 공통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학생들 합격기 참조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 출제 경향이 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설명하면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커리는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출 기반 암기보다는 이해 중심 강의로 타 과목과 연계인데 이 타 과목이 뭐냐면 형사소송법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계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같이 설명해서 암기량을 좀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5월달, 6월달 기본 강의인데요. 보통 교정 이론은 한 60% 정도 되고 형사정책은 한 40% 정도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제가 이제 월요일날 교정학을 하고 화요일날 형사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 기본적으로 5월달, 6월달 강의에서 아마 교정학은 보강을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5월달, 6월달 강의만 들어도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특성이 뭐냐면 단계별로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한꺼번에 끝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본 교정에서 5월달, 6월달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워밍업을 좀 해갖고 오시면 형사정책 비중은 좀 적고 교정학 비중이 좀 높을 것이다. 근데 전체 강의에서는 형사정책이 만점 맞기에선 필요한 과목이고 60점에 70점 맞기에서는 사실 형사정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래서 이제 5월달, 6월달에 교정학에 대한 기본 이론들은 다 설명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승진도 강의를 이제 올해부터 하고요. 올해 이제 승진 시험이 개편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은 별도로 이제 제가 자료를 이제 꾸며서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승진까지도 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겹게 보셔야 됩니다. 합격하셔도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은 접니다. 자, 그럼 이제 교정이론 형사정책 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7, 8월에는 형사정책을 심화로 합니다. 추가로 교정학 형사정책 객관식 특강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7월, 8월 달에 이제 형사정책을 좀 강화해서 강의를 하는데 교정학을 갖다가 이제 5월달, 6월달에 좀 하고 형사정책을 하는데 여기서도 교정학 수업을 합니다. 교정학 수업을 하는데 아마 여긴 촬영은 안 할 거예요. 5월달, 6월달과 같은 강의 형태를 갖다 구성할 거니까 형사정책의 비중을 둬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교정학을 하루 하고 형사정책을 이틀을 해서 총 3일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늘 나가도 그래서 촬영은 5월달, 6월달 기본 만약에 교정학 강의 들으시는 분, 교정학 파트만 들으시는 분들은 5월달, 6월달 강의만 커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여기 두 번째 이제 7, 8월에 교정학과 형사정책 객관식 특강이 있어요. 천재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정학과 형사정책이 좀 어렵게 나오고 특징이 뭐냐면 요즘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시험이 한 3, 4년 주기로 좀
비껴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적인 법령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약간 고려해서 강의하는 것이 원래 기출 기반을 한 공부는 기본적으로 60, 70점은 충분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작년에 올해 기준으로 70점은 굉장히 고득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30점 정도는 뭐야?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잘 안 나오는 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올해 내년에도 그렇게 나올 것이냐? 그렇게 저는 예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나치게 너무 어렵게 나오게 되면 한 해는 또 쉽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쉽다고 해서 그 전해에 비해서 쉽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나오는 스타일로 출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서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범위 늘릴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저 천재 특강을 하는데 교정학도 천재가 있고 형사정책도 천재가 있어요. 아마 6월 말쯤에 나올 겁니다. 이거는 기본서가 다 나온 상태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병행하시면서 나중에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플러스 이제 핵심 600제라는 게 있어요. 600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니까 요거를 갖다가 병행해서 보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진도에 맞춰서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열대 형사정책 심화나 특강에서는 뭐야? 교정학과 형사정책 객관식 특강이 추가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진행이 돼요. 천재가 추가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기 좀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형사정책은 제 강의를 좀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말이 천재지 천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선별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정직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또는 보호직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 선별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론도 나가고 문제도 나간다는 겁니다. 보통 제가 이제 야간에 문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교정학을 먼저 할지 형사정책을 먼저 할지는 그때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합니다. 근데 9월달, 10월달에는 이제 교정학과 형사정책의 핵시총인데 핵심 지문 총정리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주요 객관식 기출 문제랑 예상 지문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 중에서 가장 시그니처죠.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핵지총만 보고 합격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핵심 지문 총정리는 기출 지문과 예상 지문을 할 거고, 올해는 이 핵지총을 전면좀 개편을 할 겁니다. 개편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법령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났어요.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법령의 부분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예상 지문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넣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천재 같은 경우에서도 이 교정학 부분도 좀 더 법령 부분에 관한 문제를 좀 보강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실전 시즌으로 갑니다. 그럼 9월, 10월 가서 11월 달에는 이제 기출을 나갑니다. 기출. 이 기출이 600제입니다. 이 기출이 600제인데 그러면 이제 강의를 갖다가 이제 요 혼자 공부하셨던 부분들이 요 기출 강의를 통해서 한 30강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되게 강의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기출을 해 나가 드리고요. 그래서 후반부에 시작하는 학생들은 이제 기출이 꼭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이 요즘 강화되다 보니까 법령 강의는 처음에 강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법령 강의는 11월이 아닌 12월에 진행을 합니다. 개정된 법령 다 반영해서요. 그 다음에 2월, 3월은요, 매년 뭐 다르겠지만은, 모의고사랑 마무리 특강이 됩니다. 그래서 제 시그니처 강의가 이제 마무리 특강이 적중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법이 개정되는데, 개정되는 부분을, 출제 가능한 부분이 있고, 출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의고사 문제로 놓고, 마무리 특강에도 문제를 갖다가 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특강이나 자료 같은 걸 좀 드릴 거예요. 그런 거 잘 챙겨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에 가면은 박상민 범죄학 교정학 교실이라고 돼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대부분의 정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있고, 뭐 승진에 관한 정보들도 있고, 질문 답변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커리큘럼도 미리 다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이제 카페에다 질문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갖다 카페에 못 올리는 분들은 거기 가면 그 카페 안에 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신저 톡이 있어서 거기다 올리시면 제가 또 개인적인 상담도 해드리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어떤 공부든 자기가 열심히 해야지 붙는 거잖아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라는 게 되게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열심히의 정도가 달라요. 하루에 2-3시간 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10시간 하는 사람, 10시간 하는 사람도, 10시간
정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루 8시간씩 정도를 꾸준히 해서 한 6개월 정도를 하면은 합격선에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특히 이제 그런 부분 고려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시험은 미안한 얘기지만 시험은 운이 한 70%입니다. 나머지 실력이 한 30%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모집 인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집 인원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의 하냐면 커트라인을 갖다 10점 정도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커트라인을. 10점이면 굉장히 큰 점수잖아요. 그죠? 10점이면 평균 10점이면 뭐예요? 커트라인을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인생에서 여기서 뭐 300명을 추가로 뽑는다면 300명을 추가로 뽑느냐 300명이 마이너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컷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건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회사에서 올해 몇 명 뽑느냐에 따라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공무원 시험도 다 운입니다. 운이에요. 그 해.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3년 동안 꾸준하게 공부를 했다. 그러면 한 해는 많이 뽑고 한 해는 조금 뽑고 한 해는 중간으로 뽑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계속 하는 사람이 결국 운을 차지하는 겁니다. 왜? 많이 뽑는 해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시험에서는 세상 인생 살다 보면은. 근데 한 3, 4년 해보면 자기가 그래도 안 되면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자기가 공부해보면은 도저히 예를 들어서 합격 점수가 80인데 또는 70인데 자기는 40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그런 사람들은 빨리 포기합니다. 근데 커트라인 근처에 있다 보니까 포기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커트라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인원수 많이 뽑으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버텨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림픽 금메달하고 은메달인데 사실은 금메달이 죽으면 은메달이 금메달 되는 겁니다. 왜? 사실은 기록 경기에 있어가지고 크게 역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은퇴 안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가 전략을 잘 짜다.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전략을 잘 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전략을 잘 짜서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확신 없는 노력을 하지 말고 확신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강의 중에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그때 아마 팁을 잘 받아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면접까지 저하고 함께하고 또 승진까지 함께하면서 같이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